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단 들어오세요. 해녀 대표 김은하님, 네. 어업인 대표 김종식님, 네. 생태계 대표 제도리님? 뭐야? 돌고래가 왜 여기서 나와? 지난 24일 우려 속에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으로 바다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국민적 불안은 여전히 높은데요. 지난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헌법 제35조인 환경권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해녀, 어업인 등 약 4만 명의 시민과 아주 특별한 분도 포함되었는데요. 바로 고래입니다. 남방 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큰돌고래 54개체 등 한일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164개체도 생태계 대표로 포함되었는데요. 많은 해양생물 중에 왜 고래였을까요? 헌정사상 최초로 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한 두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에게는 정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해양 생태계에 정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앞서 말한 대로 헌법소원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동물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른바 법인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 사례가 없지만 이미 외국에는 사실 자연물한테 권리를 인정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물이나 자연물의 어떤 보호나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들의 권리성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법적 소송의 주인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롱뇽부터 사냥, 황금박쥐까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대부분 특정성의 장벽에 막힌 거죠. 법원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네가 말하는 그 동물이 그 어떤 동물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 가령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90에서 100개체 정도는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청구인 적격의 그 허들을 좀 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 고래가 청구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법정에 직접 서게 되는 걸까요? 그럼 대형 수조라도 마련해야 하나? 고래 못 들어가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서는 게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현장 검증이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이 진짜 이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제주도에 직접 한번 가셔서 헌법소원 청구 결과에 따라 고래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화폐를 주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돈을 써서 보다는 그들의 삶터와 그들의 그 서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적, 좀 제도적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제 법인격이 인정되면은 기업이 이걸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하면은 좀 제동을 걸 수 있고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보전하는 거잖아요. 동물에게 언제까지나 권리의 객체로만 남아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고래를 통해서 동물권적인 좀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 지구 생태적인 이런 감수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